그래서 남들이 해줄 수 없는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늠하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식 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쓰나요? 쓰는 게 나은가요? 네. 아니, 안 쓰시길래. 나도 충분히 안 쓸 수 있는데. 안 써도 돼요. 앉아 있는 게 나은가요? 서 있는 게 나은가요? 아니, 카메라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받은, 이제 저는 나준씨라고 하고요. 이제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이제 내과 진료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은 이사장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돌봄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는데 제가 뭐 철학 공부를 한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그 고민하는 과정을 좀 같이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돌봄의 철학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잡아야 되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철학이라 그러면 뭐 무슨 철학인데 새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철학이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드는 학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런 전제로 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철학을 잘 모르지만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들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가 됐으니까 민들레 역사를 돌아보면서 뭔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결국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뭐 저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해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제가 돌봄의 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뭐 대답도 해주시고 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들레 역사를 좀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사진을 이제 그 뭐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좀 밝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한 2010년경에 만들었던 일종의 슬로건이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소개고 또 최근 이제 작년에 했던 이제 우리 건강 리더 포스터인데 거기 보면 나부터 시작하는 건강 나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민들레 여러 가지 그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들을 보면 이렇게 나부터 시작한다 이런 개념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제가 낯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시작됐을까 그런 역사를 이제 좀 떠올려 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2001년에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한의원 하고 있는 건물, 요 옆에 건물이 이제 본 건물을 저희가 이제 매입한 건물인데 여기 보면 대전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름이 없는 발기인 단계 이제 협동조합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2층을 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거기다 플랜카드를 걸은 거예요. 이제 발기인들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라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거죠. 2001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역사는 더 있겠지만 어쨌든 민들레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제 발기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내걸 슬로건이 뭐냐, 우린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냐, 이 일을 왜 하냐, 이런 것들이 이 말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빈 건물 안에서 이렇게 이제 뭐 조합원 행사를 했어요.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직원들 퀴즈도 많이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그리고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대부분의 이게 나를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땡 그러는 거죠. 어쨌든 뭐 이 당시에 자신을 돌보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자신을 돌보라, 또 서로를 돌보라, 공동체를 돌보라. 뭔가 좋은 건 다 넣었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고 저런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돌봄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그 민들레위원회 1층에 보면 이제 조각보가 이제 조합원이 만든 조각보가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있어요. 나눔과 협동의 조각보처럼 한 조각 한 조각만으로는 쓰이기 어려운 조각천들이 한데 모이고 서로의 색깔과 모양이 어우러져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쓰임새를 만들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나누고 협동하며 한 땀 한 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민들레 의료생협의 의지이자 상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특별히 돌봄 철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민들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고 조합원이 만든 조각보가 있어요. 이제 조각보를 젊으신 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예전에 뭐 헝겊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쪼가리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기우고 이어가지고 뭐 테이블보도 만들고 뭐 방송 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썼던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조각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들레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상징을 조각보를 내걸었죠. 요거는 어떤 상징인지 아시죠?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협동조합 연맹, 네, 세계 국제협동조합 연맹에 이제 일종의 심볼이죠. 근데 이게 무지개 맞나요? 네. 빨주, 노초, 파남 뭐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잘못 그린 건지, 이미지를 잘못 따온 건지. 아무튼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이제 보통 몇 가지 심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지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각보를 내세웠어요, 심볼을. 이제 이것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 별 생각을 못 했는데, 무지개는 이제 흔히 우리가 뭐,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일본의 미나미 의료생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미나미 의료생협이라는 곳이 좀 대표적인 이제 일본의 의료생협 중에 한 곳인데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다 달라서 다 좋다. 그거라고 하거든요. 다 달라서 다 좋다. 꼭 같아야 될 필요가 없고 우리 그냥 서로 다 다르고 그 다 다른 자체가 괜찮다.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무지개랑 좀 비슷한 거죠. 색깔이 그냥 각자 다 색깔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다 다르죠.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다 달라서 다 좋다가 이 협동조합에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좀 색깔이 좀 달라요. 왜냐면, 하나하나로는 별로 소용이 없는 조각들을 모아서 쓸모있게 하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뭔가 이때 생각이 좀 짧았거나, 제 생각이 좀 짧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당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좀 더 가치를 더 이렇게 그쪽에 두었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개인의 자발성이나 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잘 드러나는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공동체적인 가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거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은 약간 이 내용을 읽으면 좀 불편해요. 한 조각 한 조각 소용이 없는 존재야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든 뭐 넘친다고 생각하든 그 존재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사실 어쨌든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민들레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철학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근데 저도 어쨌든 돌봄의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도대체 나에게 돌봄이냐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에게 돌봄이란 뭐냐. 뭐 돌봄이란 말조차도 각자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금은 돌봄 그러면 제도 속에 있는 무슨 서비스 이런 거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뭐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돌봄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돌봄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돌봄이란 도대체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돌봄이 나한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나는 뭐냐? 나에게 돌봄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돌봄의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 회복을 돕는 행위래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돌봄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지 돌봄 그러면 요즘은 요양 대신 쓰잖아요. 돌봄을 거의 요양 서비스를 돌봄이라는 말로 대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사의 돌봄, 그거를 그냥 돌봄이라고 많이 하고. 근데 실제 돌봄에 갖고 있는 이제 사전적 의미만 해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기다 이제 건강이란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건강은 뭐 WHO의 정의만 따져봐도 뭐 이렇게 뭐 질병이나 이런 허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시키고 회복을 돕는 행위니까 이 돌봄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진짜 실제로 사회에서 쓰일 때는 이게 폭이 좁게 쓰이고,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돌본다는 건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지? 어떤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하지? 또 뭐 어떤 범위를, 어디까지, 내가 뭐까지 해주는 것이 돌봄이지? 주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그럼 돌봄의 주체의 문제가 사실 빠져 있어요. 대부분 돌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대나 행위, 범위를 주로 떠올리는 거죠. 돌봄의 주체의 문제가 좀 빠져 있는데, 그러면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때.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체의 문제가 빠지니까 폭이 좁아지고, 그럼 돌보는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철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돌봄의 철학이라고 주제를 주셨구나.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봄을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게,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돌봄이라는 것이 이미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자, 내가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죠? 숨 쉬고 있어요. 돌봄 없이 숨 쉴 수 있냐? 누군가가 나를 돌보기 때문에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물론 내 신체적으로 보면 나의 장기들이 서로 잘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필요에도 맞춰주고, 장기들 서로도 그렇죠. 만약에 심장이 내가 무슨 콩팥 일을 할래? 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제 뭔가 서로를 돌보거나, 나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보고 있는 거죠. 또 제가 이 관계 안에서도 저를 여기 있는 분들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여기 있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돌보는 거죠. 돌봄을 받는 거고, 저를 집중해주고, 저 얘기를 들어주고,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돌봄이고. 이 돌봄의 범위가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된다. 돌봄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돌보고 고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동시에 나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돌보느냐?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돌봄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냥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있어도 돌보는 걸 수도 있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거나 하는 것도 어떤 돌봄을 제공하는 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에서 돌봄이라는 영역을 사실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돌봄 아닌 것이 없구나. 우리가 오늘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스승이 없었으면 제가 없었겠죠. 이런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고, 이미 나는 또 누군가에게 어떤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제 것을 좀 알아차리게 되었고요. 이게 지금 작동이 되나요? 이거 혹시 플레이 안 해봤죠? 됐나요? 요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공조 현상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발견할 때 이제 시계추를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계추가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연구가 좀 시작이 됐던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메트로놈이죠. 메트로놈을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각자 그냥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는데, 결과는 예상되죠?
뭐 물리학적으로 공조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공명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동기화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그런 이제 사실은 좀 최근 요즘은 뭐 이런 영역은 되게 단순하고 생물학적 영역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뭐 흔히 많이 얘기를 드는 게 뭐 반딧불이 왜 동시에 반짝하고 다 동시에 반짝반짝하냐 뭐 이런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이거 레이저 이 레이저도 원래 이 레이저가 발생하는 원리도 이 원리랑 같다고 그러죠. 뭐 많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본인이 딱 경험할 수 있는 이 공조 현상이 있어요.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죠. 이 결과를 좀 보고요. 뭐 당연히 뭘 의미하는지 아실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몰라요? 회장님이 아시겠죠. 방향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양쪽이 죽대 없이. 오. 자기 조정을 시작하고 갔네요. 그래서 여기 뭐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네. 이제 여기 이게 밑에 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이게 매질을 통해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를 고정해놨다 판을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는 어쨌든 어떤 매질을 통해서든 이런 진동 주파수들이 서로 조율되는 거예요, 그죠? 조율되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누가 시킨 것처럼 저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자연 현상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세계에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의 예가 예를 들면 자 오른손으로 자기 여기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걸 때려. 뭐 어렵진 않아요. 세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 그죠? 네, 잘 할 수 있어요. 속도를 조금 더 내서 막 하는 거예요. 빨리. 결국 동시에 때리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아주 엄청난 훌륭한 드러머도 드럼 치는 것과는 달라요. 드럼을 치는 것은 엄청 훌륭한 드러머는 따로따로 치지만 머리를 치면 이렇게 똑같이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 정보가 우뇌로 들어가서 우뇌가 이제 왼손을 움직이니까 왼손에 정보를 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결국 공조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치는 이 일은 드러머도 해결할 수 없는 뭐 다음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제 아까 이제 반딧불 사례가 그랬죠. 반딧불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약간 그러면 서로가 신호를 주고 받았을까요? 어떤 식으로? 주고 받은 거죠. 사실 자신의 주파수 진동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영향을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움직이게 된 거잖아요. 그 예전에 뭐 런던 브릿지 폴링 다운은 아니고 밀레니엄 다리 런던에 2000년도에 만든 다리를 만들어 놓고 딱 개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어요. 우리 이렇게 흔들다리 많이 건너봤죠. 흔들다리 건너다 보면 누가 이렇게 약간 쿵쿵하면 갑자기 다 흔들리면서 스텝이 같아져요. 흔드는 사람과 이게 흔들리는 사람의 스텝이 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셨죠.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리가. 아주 미세하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약간의 흔들림들이 공조를 일으켜서 서로 디디는 이제 이게 아까처럼 똑같이 방향이 일어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흔들려서 다리를 폐쇄시켰다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아무튼 이 공조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계는 사실 이렇게 제가 모르고 있지만 서로의 주파수나 에너지나 진동들을 조율하고 있다.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눈에 안 띄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물론 바로 전달되는 어떤 것들도 있고.
그래서 반딧불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마치 뭐 그렇죠. 지휘자가 없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심지어는 그런 예도 들더라고요. 왜 이제 연주회 딱 끝나면 박수를 막 치잖아요. 빠르게 치잖아요. 그럼 다 다르게 치죠. 그러다 보면 속도가 점점 느려. 이제 계속 칠 수는 없으니까 다들 이제 좀 천천히 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속도가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지속하지 않고 이제 지휘자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갑자기 또 딱 빨라져요. 그럴 때는 또 서로 안 맞아.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걸 설명해 준다고 하거든요. 반딧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 그게 주장이 있지만 왜 반딧불이 동시에 그 수천 마리 반딧불이 동시에 반짝반짝하냐. 이제 처음에는 다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달랐는데 이제 얘들은 생명체니까 이렇게 의식을 한 거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빛을 통해서 약간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자기를 조금씩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동시에 반짝이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죠.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맞춰서 노래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의식적이지 않은 우리 많은 행위들도 사실 그렇게 주변의 관계나 뭐 물질적인 것이든 뭐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든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공조를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 삶의 원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돌봄 철학을 정리하자면 그런 인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거나 내가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린 돌봄으로 서로 관계 맺고 구성되어 있다. 나도 그렇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굳이 돌봄이 필요 없잖아요. 이건 무슨 존재론이지? 거기에서 나가서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구성하고 실천하는 문제다. 그것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게 제가 정의한 뭐 돌봄의 철학이라면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위의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존재론적인 철학의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 그것을 거기에 맞게 우리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 돌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꾸 철학이라고 주제를 줬기 때문에 좀 철학적으로 정의를 해본 거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돌봄의 철학에 맞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돌봄의 사회적 경제는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잠깐 얘기하고 말면 끝이지만 뭔가 이렇게 남아있으려면 그렇죠. 주제도 그럴듯하고, 누가 봐도 이거 엉터리로 한 거 아니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봄의 사회적 경제를 정의해보니까 아까 똑같아요. 사실 이 존재에 대한 자각이 기본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협동조합 이제 창업하는 교육하면서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후에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제가 강조했던 얘기 중에 이 얘기가 가장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막 그런 현장에 있거나 뭐 그걸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 문제 혹은 돌봄이라는 것을 고민을 할 때 이 기초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돌보는 사람이야 라는 입장에만 서 있거나 나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야 라는 입장에만 서 있으면 사회적 경제가 일어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존재가 사실 그렇게 서로 돌보고 있고 내 안에서도 여러 것들이 돌보고 있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도 나는 동시에 돌봄을 받기도 하고 돌봄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직장인인가요?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자식들을 돌보기도 하고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하지만 또 남편분들은 아내의 여러 가지 또 조력을 받고 돌봄을 주고 받고 있잖아요. 내가 이 순간엔 주는 사람이야, 이 순간에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다가 어느 순간에 남편이다가 어느 순간에 자식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딱 어느 순간부터 어렵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자꾸 구분을 하죠. 물론 이제 구분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구분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는 돌봄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뭔가 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야 하는 입장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 도대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왜 다르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돌봄을 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주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로 돌아가면 그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떤 문제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관계가 갈등이 생기거나 풀리지 않을 때는 사실 이렇게 서로를 구분하고 있을 때거든요. 너는 나한테 잘해줬어야 돼. 너는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왜 안 갚아? 예를 들면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너는 나를 잘해주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돌봄을 고민하는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에 대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돌봄 서비스 문제나 돌봄 정책 문제나 뭔가를 고민할 때도 이제 이 고민을 저희들은 이제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해? 라고 요청하거나 그런 욕구를 중심으로 뭔가 구성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동시에 나는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입장에서 뭘 봐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동시에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돌봄의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다.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돌봄 영역에 이제 넣어보면 돌봄의 영역에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돌봄 제공하는 당사자 혹은 돌봄의 수요자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 마찬가지로 자원이냐 공급이냐. 나는 돌봄을 제공하는 자원이고 나는 공급 자원, 나는 수요자고 이런 식의 구분이 사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이것처럼 내가 그 반대 입장들을 항상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줄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제도가 맞는지 이 방식이 맞는지 고민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무엇인가를 풀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닌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공조를 보면 그런 거죠.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두의 문제는 나에게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의 참여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수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목적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이제 사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위치 분리해서 너는 저기 나는 여기로 하지 않고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봄에서 자립, 그다음에 서로도 협동, 지속 가능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돌봄이든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영역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돌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제도나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으니까 바꿔. 너 일로 와. 너 절로 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 당사자들은.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도 결국은 자기가 그냥 익숙하고 잘 지내고 그냥 불편하고 부족하고 화장실도 안 좋고 지저분하지만 거기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우리가 돌봄 체계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면 그게 현재 그분의 그 사람의 리듬이 있다는 삶의 리듬이나 존재 방식이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내 생각에 이게 맞으니까 바뀌어야 돼.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이제 돌봄 문제를 어떤 뭔가 기획을 하든 할 때 꼭 이제 고려돼야 될 요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돌봄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그렸던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이에요. 바이러스 같은.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런 철학이 사실은 좀 담겨는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이 그림을 이제 거의 우리가 4년 가까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체하진 않아요. 다음 버전을 그리지 이걸 해체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봤던 거 이상이 그 다음에 또 들어있더라. 그때는 이 시스템만 봤어요. 공급자를 어떻게 조직하냐, 주민들을 어떻게 조직하냐, 케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요소만 봤다면 그 하나하나에 이제 뭔가 일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또 담겨 있더라고요. 고민할 것들이 담겨 있고, 뭐 이 케어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이제 뭐 자원 영역도 그렇고. 그래서 단순하지만 우리가 어떤 돌봄과 관련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가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걸 처음 기획하는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은 양봉석 선생님이시죠. 이론가예요, 이론가. 네, 그래서 굉장히 충분히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내신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그림을 수정하진 않아요. 차라리 다음 버전을 만드는 게 맞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의료인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사회의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여기 의료는 그냥 하나의 연계할 자원이에요. 주민들의 필요를 잘 조직해서 이렇게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잘 평가하고 자원들을 연계해서 제공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요 시스템이 연계해야 될 자원의 하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의료가 거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대체해요. 그래서 주치의제가 주치의제로 이것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커뮤니티 케어는 주치의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다. 누가 그랬죠? 이재호 선생님이 그랬나? 아무튼 주치의제가 잘 되어 있다면 굳이 복잡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거든요. 이 의료라는 영역이 아까 말했던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슨 이렇게 병원, 의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삶의 포괄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의료는 사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케어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정해서 이제 우리가 뭐 주민 건강 활동, 건강반 뭐 그것을 연계하고 조직하고 촉진하는 건강 리더, 그것을 제대로 된 돌봄으로 이제 체계화시키는 뭐 케어 매니저 또는 저는 주치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의료를 넣지 않고 여기다 넣는 게 맞다. 저는 예를 들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제 각 영역별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제 수정해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 별건 아니고 우리가 뭐 돌봄과 관련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걸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나중에 보시고 시간이 의외로 많이 지났네요. 그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설명. 20분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일단 보통 뭐 이런 분야를 이해해 보시면 다 알지만 이제 크게 분류를 하죠.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이제 더 건강이 좀 나빠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뭔가 조금 자립생활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복합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긴급한 돌봄들이 많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돌봄 시스템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초기 단계에는 주로 같이 활동하고 촉진시켜주고 하는 건강 리더죠.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이렇게 필요한데 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건강 리더 활동들을 협동조합으로 만든다. 그런 거고. 또 이제 좀 더 가서 이제 약간 주치 영역, 뭐 의료적인 돌봄이나 뭐 요양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단계에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민 참여 영역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뭐 돌봄 주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뒤에 설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집중적으로 막 24시간 누군가 돌봐야 되고 뭐 한 달간 돌봐야 되고 뭐 몇 년간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결국은 약간 시설을 연계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들 준비도 하고 하는데 어떤 형태가 필요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 영역에 아직 뭐 충분치는 않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고민을 한 거고요. 민들레라고 하는 의료사협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냐. 이거 뭐 다 의료사협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의료사협은 아까 말했듯이 의료가 이 전체 케어 매니지먼트에 이제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봐서 케어 매니지먼트가 이제 어쨌든 통합 상담하고 평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하는 케어 매니지먼트가 있고 동시에 1차 의료와 방문 의료가 같이 이것을 2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다 이렇게 쭉 연계되어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여기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이제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아까 그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걸로 먹고 사는 요양기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면, 여기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아서 이제 이해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노인 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요양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등급을 받으면 월 몇 시간을 뭐 요양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해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좀 더 이렇게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의 돌봄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나는 그냥 몇 시간 필요 없고 누가 밥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누가 말벗이나 했으면 좋겠고 나 필요할 때 누구 뭐 병원 갈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정해놓은 무슨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분의 환경이나 조건 욕구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서비스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불필요한데 이제 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돈이 되니까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꽤 건강해서 가사 이제 뭐 청소 지원이나 이런 거 한 2시간 해주고 나머지 2시간은 어디 가서 운동하시고 관계 맺고 무슨 건강만 활동하고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다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센터는 4시간을 내가 다 써야 내한테 이득이잖아요. 요양사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 2시간 돌보고 어디 가서 또 2시간짜리를 구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4시간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4시간 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센터에 들어오려면 4시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분은 할 일이 없는 4시간을 요양사가 와서 요양사 2시간 청소하고 2시간은 놀겠죠. 아니면 딴 자기 볼 일 보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설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욕구에 맞게 그분 당사자 욕구에 맞게 설계하려면 2시간만 뭐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시간은 뭔가 지역사회 다른 활동을 하게 하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노인요양제도나 무슨 뭐 복지제도가 해결하라고 아무리 해도 그건 거의 이제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워낙 복지제도가 많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축되어 있어서 이걸 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케어니 뭐 뭔가 자꾸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민간에서 해결해 보자고 나서고 있는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이 문제요. 아까 말했듯이 돌봄이란 말씀이 좀 이상하긴 하니 돌봄 주치라고 한 것이 대부분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돌봄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근데 건강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고 그냥 노인 요양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 문제가 뭐거든 간에 몇 시간 가사 지원, 뭐 청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그런 거보다 손 끌고 운동시키거나 뭐 이렇게 건강에 관련해서 챙겨야 될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개선은 안 되고 서비스는 계속 똑같이 들어가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 이게 결합이 돼야 된다. 그런 요양하고 주치 서비스가 좀 결합이 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센터장이 자기 환자 유치해가지고 서비스 플래닝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의 건강 문제 평가해서 이분에게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1시간 하체 운동을 시켜줘라. 하체 운동 뭐 하냐? 뭐 이런 거 100번 시켜줘라. 요양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요양사 현재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해줄 사람을 건강리더 협동조합이 만들겠다. 이제 그런 주체는 그런 서비스는 건강리더 협동조합이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통합 상담이나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런 주치 서비스가 함께 들어가는 노인 요양 프로그램.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왜냐면 요양사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지 더 이상 못 하거든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뭐 등등 그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필요한데 할 수 없는 것들은 주체를 만들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정말 이렇게 하고 또 충족되지 않는 여러 가지 돌봄의 문제들을 이제 채워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플랫폼 형태로 해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구조를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학에 잘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거고요. 지금 끝났고요. 혹시 이제